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원마루에는 사도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것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원마루에는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것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씨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원마루에는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 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것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원마루에는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 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거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해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원마루에는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 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 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 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 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거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씨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총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총각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 맹수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헛간에서라도 좋으니 짐승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총각의 애절한 모습에 여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안채와 마주한 건넌방으로 총각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총각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의 싸늘한 기운에 총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 내가 어젯밤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어둠 속에서 문득 삿된 생각이 총각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이 집엔 저 벙어리 여인 혼자 사는 것일까? 저리 고운 여인이 어찌 혼자...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정을 이기지 못한 총각은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너편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불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며, 역시 혼자구나. 총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태껏 여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에게 눈앞에 잠든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생각, 이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는가? 저 여인은 벙어리라 소리도 지르지 못할 테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이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총각은 스르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든 여인의 곁으로 다가가 콩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여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내어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여인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죽은 듯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총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문가에 서서 그를 붙잡고는 아침밥을 먹고 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생각, 산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총각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상은커녕 한참 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총각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내다보자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생각,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해서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여인이 고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관아의 동헌마루에는 사도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이방이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소금장수를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총각은 동원들에 꿇어 엎드렸고 저만치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소금장수야. 묻겠다. 내 놈은 어찌하여 저 말 못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감을 훔쳤다느냐? 예. 감이라니요. 총각은 사도의 기상천외한 질문에 어안이 벙벙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맹세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의 집에는 감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도는 호통을 치며 종이 한 장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원 안에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 저 둥그런 것은 여인의 그것이고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그린 것이로구나. 총각은 그림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과 방망이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여인이 이 종이를 들고 와 울면서 호소하자 사도는 가을이었던 터라 그림을 보고 감 도둑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여인은 사도가 자신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정령 감나무가 없느냐? 사도가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도에게서 종이를 받아 그 동그라미 주변에 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 이거 참 털이 난 동그라미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사도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았도다.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이렸다. 홍합 속의 방망이라. 사도는 또다시 해괴한 해석을 내놓고는 옆에 있는 이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속삭이며 이복의 이방. 이 그림은 홍합 속에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뜻 같은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의 말을 들은 이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도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사또, 소인의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을, 방망이는 사내의 그것을 빗대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금장수 노미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것이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소금장수야. 마당에 엎드려 있던 총각이 고개를 들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사또. 분명히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는 땄느냐? 사도의 기지 넘치는 질문에 제 발이 저렸던 소금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각의 엉덩이 위로 무자비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국 소금장수는 모든 죄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도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맥을 한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소금 가마니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것은 인가다. 살았구나. 총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대채 남짓한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다가간 총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외쳤지만